네, 12월 21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또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에 또 상승 출발하다가 또 뭐 하락 반전하고 또 지금은 다시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뭐 보합권이니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조금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재료에 목말라 있는 상태인데 뭔가 시장을 좀 들어올릴 만한 호재거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지현 아나운서께서 멘트 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게 뭐 철저하게 그냥 종목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종목에 호재가 나와서 뉴스가 뭐 나온다거나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막 수급이 쏠리고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좀 거래가 좀 한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이슈가 어저께는 일본발 악재가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됐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장이 이제 오후장까지도 그 일본발 악재 때문에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미증시가 기술적인 반등 뭐 오르진 못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8% 정도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나이키가 실적이 뭐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트위터에다가 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또 날렸어요. 아유. 이제 그만두겠다고. 잘 생각한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두고 뭐 어쨌든 언론과는 앨런 머스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셜 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워낙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냥 CEO를 사임을 하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트위터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 오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100로 내린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가 넘게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테슬라나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국내 증시도 다행히 이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저점 시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시장이 이제 하락에 제동이 어느 정도 좀 걸리면서 여차하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악재들보다는 지수가 이제 저점이 좀 잡히고 나면 더더군다나 이제 연말까지는 뭐 종목 장세, 업종별 이제 순환매, 테마 장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시장 전략으로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원포인트 한 줄 전략으로 남겨주실게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챗 GPT 때문에 이게 이제 로봇 산업 쪽으로 조금 확산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섹터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오늘 5장 한 줄 전략은 제약바이오 업종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 업종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중국 쪽에서 또 뭐 감기약 풍기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일양약품 같은 종목들이 아주 좀 강하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을 포함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그나마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CES에 대한 건 얘기를 정말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CES 끝나자마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제 컨퍼런스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이 이제 속속들이 좀 공개가 좀 되고 있어요.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NK맥스, 그다음에 ST큐브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영상 판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루닛이라는 회사도 이번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참가를 좀 하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이 지수 저점을 좀 잡을 때 가장 먼저 지금 바구니에 담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 한 해 동안에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업종도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또 뭐 윈도우 드레싱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2월 끝나기 전에 어찌 보면 이제 수익률 관리를 위한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바구니를 많이 좀 비워놨기 때문에 바구니가 이제 탈탈 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채워 담는다라고 하면 많이 빠져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1순위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오늘 제가 이제 원샷 원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두 종목 다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하나는 이제 단기적인 재료, 하나는 이제 추세적인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뭐 얼마 안 됐어요. 12월 16일 코난 테크놀로지를 편입해 주시고 지금 16%의 수익이 네. 났어요. 지금 26,000원, 24,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그나마 이제 이쪽이 조금 신선한 테마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뭐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이런 테마들이 이제 순환매를 하다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이제 섹터를 좀 구체화시켜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기 시작했죠. 오픈 AI의 이제 챗 GPT와 관련된 게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주들을 막 이제 분석하는 이제 뉴스라든지 리포트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첫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게 이제 12월 16일 날이거든요. 네. 22,400원에 공략을 해가지고 오늘 26,000원을 딱 찍었는데요. 8% 맞아요. 가까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일정 부분 이제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차익이 나머지는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확실히 지금 좀 강한 게요. 관련된 종목들 제가 마인즈랩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었죠.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추세를 좀 타고 가면서 아주 잘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5일 이평이 아주 강하게 좀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려도 사실 조정이 되게 좀 빠르게 마무리 좀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또 루닛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마찬가지 음성인식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 인공지능 테마가 계속 확산된다라고 하면 셀바스 AI라든지 아니면 루닛 같은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어쨌든 이게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테마로 인공지능 또 확장되면 전체적인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CES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관심주들을 좀 잘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리뷰는 12월 12일에 편입했던 청담 글로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상승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계속 좀 중국 쪽 이슈를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제 저는 일본발 악재가 나왔을 때도 이러면 중국 소비 수혜주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일본까지도 어찌 보면 이제 긴축에 나선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통화 정책을 이제 완화 정책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한 4% 5%대로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라든지 아마도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소비 수혜주들이 주목을 좀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어찌 보면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리오프닝이 이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중국도 이걸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럼 계속 이제 리오프닝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중국 소비 수혜주라든지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이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나오길래 드디어 이제 12,000원 뚫는가 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12,000원 이제 돌파에는 조금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인데 추세가 워낙 좀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서 매물 소화가 좀 되고 나면 12,000원 시원하게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아직도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이 종목 매수가가 11,000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가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도 충분히 이제 공략 가능한 지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 13,000원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고요.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22,000원의 비중이 한 80%나 돼요. 어떻게 볼까요? 이게 많이 물리기도 하셨고 또 비중도 많으신데 이게 아마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가장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발성으로 그냥 가다가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다 보니까 되게 조금 속 터지는 흐름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제가 볼 땐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정 부분 연말까지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되 대신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소형 SMR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이걸 한 종목에 몰빵을 해놓으시면 장만 열리면 이 종목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너무 지겨워가지고 다른 종목은 막 한쪽에서 상한가 가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이것만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쓰셔야만 장기 투자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50% 미만으로 좀 낮추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추세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유, 첫 말씀해 번째 주시죠.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13,600원에 엑세스 바이오라고 하는 오.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금 저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매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곧 10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7차 유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PCR 검사뿐만 아니라 자가 검사 키트가 분명히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겨울철이 되면서 이제 북반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명률이 현저하게 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위험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은 많이 이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 자가진단 키트를 또 무료로 진단을 하는 걸 다시 이제 재시행하겠다는 게 이제 결정이 좀 됐기 때문에 진단 키트 수요가 상당히 좀 저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엑세스 바이오가 신속 진단 검사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 코로나19 또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지난 3분기 때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면서 7월 달에 단기 고점 만들고 주가가 쭉 미끄러졌는데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난 11월 달이죠. 한 달 조금 못 됐는데요. 미국 국방부 산하 이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나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가 556억 원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한 거예요. 미국 이제 국방부 산하의 조달청 요걸 이제 DLA라고 하는데 이 DLA가 주관하는 이제 주요 입찰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냐면 진단 키트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65% 이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만 입찰에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IRA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만들 때도 대부분 다 미국산 원료 써야 되고 미국에서 조립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처럼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엑세스 바이오 얘기를 꺼내냐면 이 엑세스 바이오가 국내 진단 키트 기업들 많잖아요. 시젠, 뭐 SD 바이오센서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왜 엑세스 바이오를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현지 공장에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원료 조달을 해서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이제 진단 키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조달청 이제 입찰에 성공을 한 만큼 앞으로 이 금액이 회사 쪽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500억이 아니라 5천억까지도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은 지금 아예 집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확진자 숫자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진단 키트 기업들이 감기약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도 보부상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재기를 좀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를 좀 해두면 최근에 한 2, 3거래일 전에 엑세스 바이오가 상당히 좀 큰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이틀 눌러주고 오늘 이제 양봉 전환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 엑세스 바이오하고 수젠텍 이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조금 중소형주들 중에서 탄력적인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고 실적이 다시 한번 빠르게 4분기 때 또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10%까지도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 12,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뉴스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 지금 접근하기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엑세스 바이오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시아 원킬 네.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이겠네요. 네, 두 번째 종목 제가 어제도 휴젤이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수혜가 이제 예상이 좀 되면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면서 차트 보면 오늘 지금 14만 원 뚫으니까 그냥 6%가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추세를 좀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89,000원 현재가로 ST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종목 오늘 생쇼에서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생수에서 소개되던데요.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ST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mRNA 기술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mRNA라는 걸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mRNA 기술이 원래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는 이제 특정 유전적인 이제 그 형질이 있잖아요. 그 네. 유전적인 형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에 걸리기 더 쉬워지거나 아니면 위암, 폐암, 간암 같은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이게 유전적으로 한 세대를 이제 건너뛰면서 계속 이게 암 형질이 이제 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암에 좀 취약한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 미리 접종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치매 치료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한 명 있으면은 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생긴다. 가족이 경제 활동하기도 되게 어려워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랬죠.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암센터들도 많고 암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서 있는 나라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에 대한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 백신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회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질병에 걸린 환자한테도 정말 좀 유용한 그런 이제 의약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라는 회사가 원래 이 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 암 백신과 관련된 임상의 중간 결과가 이제 최근에 발표됐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사망이라든지 재발을 이제 44% 정도 이제 낮추는 흑색종, 피부암의 이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망과 이제 재발 확률을 무려 44%나 이제 낮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크라고 하는 이 다국적 제약기업과 공동 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임상과 관련된 이제 중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임상 3상도 모더나와 이 머크라는 회사가 공동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ST팜의 주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 이 ST팜이라는 회사가 LNP 나노 치질입자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mRNA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실제 이 ST팜도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암 백신에 그대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mRNA 이제 플랫폼을 같이 이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뭐 유일한 수혜주가 아닐까. ST팜 제외하고는 뭐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의약품 이제 원료를 만드는 기업 내지는 서린바이오 같은 이제 CMO, CDMO 기업들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저는 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을 ST팜으로 이제 선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단순히 코로나19 테마뿐만 아니라 이제 암 백신과 관련된 이슈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거다. 내년 1월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제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치매 치료제와 암 백신,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이제 뭐 1대1 미팅이라든지 1대다 미팅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이제 관련성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89,0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요날 거래가 조금 40만 주 넘게 강하게 좀 터졌던 이날 모더나가 임상 이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날이었어요. 네. 이날 장중에 11% 넘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5일선 눌림목을 좀 만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을 좀 뽑아 올리고 있으니까요. 요 종목도 이제 10만 원만 뚫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제가 휴젤이라는 종목 이제 비교해드렸던 것처럼 요 휴젤도 12만 원을 뚫고 13만 원 뚫을 때 10,000원 단위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게 계단식으로 강한 시세들이 한 번씩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T팜 역시도 10만 원짜리 이제 넘어서고 나면은 조금 더 시원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10만 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